레몬즙을 정말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좀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어땠어요? 레몬즙을 꾸준히 먹으니까 해독이 되는 느낌이 있고 또 군살이 또 빠지니까 옛날의 라인이 살아나면서 피부도 맑아지기 시작을 하고 또 피부 트러블이나 장염 같은 거가 생기지 않아서 그러면서 좀 건강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레몬즙을 물에 타서 레몬수로 먹으니까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돼가지고 그 노폐물 배출도 잘 되고 아랫배가 쏙 들어간 느낌? 네, 운동을 많이 해도 피곤한지 전혀 모르겠고 에너지가 넘쳐요. 네. 날씬한 몸매와 이 전신 동안 비법이 바로 레몬즙이었어요. 레몬즙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네, 레몬은 산성화된 몸을 중화하고요. 체내에 쌓인 독소 배출을 돕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흔히 우리가 레몬은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성식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비타민C, 칼륨, 칼슘 등이 풍부한 레몬은 소화라든지 대사 과정에서 산 성분은 대사되고 알칼리성 물질이 남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레몬과 같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화된 몸을 해독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노화를 막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두 분께서는 레몬즙을 요리에도 활용하시고 또 물에 타서 간편하게 드시기도 하셨었는데 레몬즙 드시면서 특별히 좀 신경 쓰는 노하우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네, 대부분 레몬을 드실 때 과육만 짜서 드시는데요. 네. 레몬 껍질에 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레몬 껍질까지 통째로 착즙된 것을 섭취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레몬 같은 과일은 신선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확 후 바로 그 착즙한 건지 그 확인을 하고 먹는 편인데 네.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레몬은 껍질까지 통째로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군요. 자, 그 이유가 레몬 껍질에는 레몬 과육보다 식이섬유, 또 비타민C, 칼슘, 아연과 같은 영양 성분이 2배 이상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레몬 100g당 과육과 씨앗의 비타민C 함량을 좀 비교해 보면 과육에는 46.9mg이 들어있고 껍질에는 58.59mg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몬 껍질은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이 농약이나 또 코팅 왁스 같은 것들이 잔류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걸 세척하기 위해서는 베이킹 소다, 뭐 소금, 또 식초 이런 걸로 뭐 2중, 3중 이렇게 세척을 해서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맞아요. 손이 많이 가요. 네, 그래서 이제 껍질을 포기하고 또 과육만 짜서 먹는다고 해도 이 보통 주부의 악력으로는 굉장히 극소량의 레몬즙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레몬 껍질까지 착즙한 유기농 레몬즙을 선택하시는 건 아주 잘한 겁니다. 네, 또한 레몬과 같은 농작물은 수확 후에 산패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공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산지야 가공지가 다르면 유통 과정이 길어지면서 영양소가 빨리 파괴되고요. 품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레몬은 수확 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단단한 정도가 절반으로 감소해 물러지게 되고요. 9일차부터는 비타민C 함량이 16%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레몬은 수확 후에 빠르게 변성되기 때문에 미생물 감염이나 수분 감소, 변색 등을 막기 위해 할 수 없이 방부제나 살균제 등의 화학물질 처리 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이 없는 레몬즙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수확한 원물을 바로 착즙할 수 있는 자체 농장을 보유했는지 또 수확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착즙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이 날씬하고 동안인 이유가 레몬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레몬즙이 나이살 관리에도 도움을 좀 줍니까? 네, 맞습니다. 이 레몬은 나이살 관리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레몬이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요. 소화와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 또 레몬수를 섭취하게 되면
가짜 배고픔도 완화시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폭식을 예방하고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서 전체적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레몬 추출물이 지방 분해 요소를 16.6배 증가시켜서 이 지방의 분해를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지방세포에 레몬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지방세포의 이 크기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비만을 유발시킨 쥐에게 9주간 레몬 발효식품을 섭취시킨 결과 지방세포의 지질 축적이 8.3% 억제되었고 체중이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렇네요. 네, 뱃살이 많이 찌면 독소가 많이 쌓인다고 하셨는데 그럼 레몬즙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뱃살이 많이 찌면 독소가 많이 쌓인다고 하셨는데 그럼 레몬즙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레몬에 풍부한 비타민 B군이 면역 기능과 또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레몬 속에 있는 칼륨도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은 산성화된 체내에 쌓인 독소로 손상된 간과 또 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대장균 독소로 인해서 십이지장 염증이 증가하고 또 장벽이 손상된 쥐에게 레몬 오일을 투여한 결과 레몬의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으로 인해서 염증이 감소하고 장벽의 손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이 손상된 쥐에게 레몬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간세포 손상이 억제되고 간세포가 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재생이 됐네. 진짜. 정말 독소 배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네요. 자, 그럼 독소가 많으면은 왜 얼굴빛이 안 좋고 낯빛부터 안 좋다는 얘기를 이제 듣기 마련인데 그래서인지 우리 권정준님의 이 빛나는 동안 외모의 유지 비결이 네. 레몬즙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고. 완전 공감합니다. 네. 이게 살이 찌고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안색부터 달라지고요. 맞아요. 또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탄력도 떨어져서 더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속이 건강해야 겉모습도 어려지고 또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몬즙을 더 열심히 챙겨 먹는 중이에요. 네. 레몬즙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요. 그래서 천연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으로부터 생기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피부 노화도 예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티, 기미 등과 같은 것을 유발하는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고요.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식품별 비타민 C 함량을 비교해보면 100g당 사과에는 1.4, 치커리에는 2.1, 그리고 바나나에는 6.6이 들어있는 반면에 레몬에는 52mg으로 네, 사과보다 무려 37배 정도 풍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 레몬에는 비타민 C를 비롯해서 플라보노이드, 카르티노이드 같은 이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뭐 피부, 뼈, 근육, 혈관, 또 연골과 같은 이 결합 조직에 있는 이 콜라겐 합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모세혈관의 혈관벽을 강화시켜서 혈액순환을 되게 촉진시키고 우리 몸의 겉과 속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 이 노화를 유발한 쥐에게 매일 이 레몬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수명이 약 3주 증가했고요. 안구 주위병변, 이 탈모 등 이 노화의 진행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